나만 편두통을 앓고 있는가, 이런 분들이 사실 더 많아요. 늘상 가지고 있는 이게 편두통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과 같이 동반되어 있지 않나를 먼저, 숨은 대장을 찾지 못하면 앞으로 다른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많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된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 편한 유외과 김준영입니다. 두통의 여러 가지 유형이 궁금해요. 두통이라는 게 뭐 긴장형 두통, 편두통 뭐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이제 많이 나누죠.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간으로 나누는 게 좀 더 확실하지 않을까 싶은데, 급성 두통, 만성 두통 뭐 이렇게 이제 또 나눠볼 수가 있겠죠. 만성 두통은 대개 뭐 한 달에 보름 이상, 이게 3에서 6개월 정도 지속이 될 때 이제 만성 두통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두통 환자들이 왜 생기는가? 사실 뭐 머리가 아프면 뭘 일을 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시야가 잘 안 보인다, 이런 분들도 있고,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다, 이런 장 증상과 같이 동반되는 분들도 있고, 머리가 멍하고 뭐 기억력이 떨어지고 뭐 이런 문제들을 같이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이게 급성으로 있다가 없어지면 다행이고, 또 약을 먹고 두통이 사라지면 다행인데, 약 먹을 때 뿐이라든지 아니면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 이럴 때가 이제 제일 이제 당황스러운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요즘은 남녀노소가 없이 두통을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도 앓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고요. 나이가 많으면 뇌졸중이나 다른 문제들을 또 먼저 또 고민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 이제 그렇게 두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통도 유전이 되나요? 사실 왜 생기는지 뚜렷하게 모르기 때문에 유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편두통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무슨 암, 무슨 질병, 뭐 콜레스테롤 높은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유전적인 경향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만약에 유전적인 문제라고 하면 우리 엄마도 가지고 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 뭐 그 위에 조상들도 다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야지 이제 되는 문제들인데, 그런 분들은 왜 편두통을 앓지 않고 있다가 나만 편두통을 앓고 있는가, 이런 분들이 사실 더 많아요. 무조건 유전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데, 유전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상황의 문제가 합쳐지기 때문에 항상 문제들이 같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긴장성 두통이란 무엇인가요? 대개는 근육, 근막 뭐 이런 것과 이제 관련이 돼요. 또는 이제 혈관 박동성 두통이라 그래가지고 혈관이 이제 부쩍부쩍 뛰면서 생기는 그런 두통과도 이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두통이 오래 생기면 위치와 상관없이 항상 뇌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를 먼저 봐야지 되는데요. 그런 긴장성 두통 또는 긴장을 꼭 하지 않아도 늘상 가지고 있는 이게 편두통,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과 같이 동반되어 있지 않나를 먼저 확인해 봐야지 되는데요. 특히 긴장성 두통은 목 문제와 아주 관련이 많습니다. 거북목, 일자목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특히나 긴장성 두통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고, 편두통을 가진 환자분들도 일자목이나 거북목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고 보면 됩니다. 긴장성 두통의 원인은 근막 유발증 아닌가요? 근막 유발점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을 감싸고 있는 게 근막이거든요. 근데 근육의 이상은 쉽게 잘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근막에 문제가 생길 때 근육의 문제가 같이 이제 동반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이 근육의 문제가 생기면 근막의 문제는 점점 더 번져나가요. 근막 유발점이라고 하는 거는 근막 자체의 움직임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근막이 이제 충분히 늘어나줘야 근육이 운동을 하면서 긴장이 완화가 되고 근육이 수축을 했다가도 이완이 되는데, 이런 이제 작용들이 쉽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근육에도 통증이 생길 수 있는 유발점이 생기고, 더불어 이제 근막에도 문제가 이제 같이 동반된다라는 게 근막 유발점이 긴장형 두통을 만든다라는 이론인데,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게 혈액순환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항상 심장에서 목을 타고 머리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중간 경로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경추성 두통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죠. 이것만 해도 두통의 원인을 아주 많이 밝혀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도 있나요?
뭐 먹으면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먹는 음식을 찾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두통은 안 먹는 게 더 도움이 되고 내가 뭔가를 잘못 먹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랑 또 관련이 돼요. 어떤 음식 하나 먹고 뭐 탈이 났다 이런 게 아니고 오랫동안 씹는 거, 또 입을 크게 벌려야 되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먹을 때가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주의를 드리는 게 쌈 싸 먹고 한 입 베어 물고 입 안에 많이 넣어 먹고 이게 크게 먹는 거예요. 질기고 딱딱하고 이런 것들은 잘 아시겠죠?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턱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을 자극을 줘요. 운동을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아프잖아요. 근육통이 생기죠. 내가 많이 걸으면 다리가 아프고 아령을 많이 들면 여기 근육이 뭉치고, 똑같이 이걸 많이 쓰게 되면 여기가 뭉쳐요. 이게 두통을 만들어요. 이 두통이 내가 음식을 먹을 때도 이제 생길 수 있지만 목이 안 좋잖아요. 계속 이 근육에 문제들이 생겨요. 그게 두통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뇌에는 별 문제 없고 생긴 두통이다라고 했을 때는 씹을 때 움직이는 이 근육과 관련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두통이 이 승모근이랑도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승모근에 보톡스를 또 맞고 근육을 이제 전부 다 줄여버리는 거죠. 힘을 빼버려 가지고 두통을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이 모든 문제의 그 숨은 대장이 1.5 거북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숨은 대장을 찾지 못하면 앞으로 다른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많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된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 숨은 대장이 바로 1.5 거북목이라는 것을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지 마시오. 감사합니다.